자,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미분의 앞에서부터 쭉 정리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챙겨갈게요. 근데 그 미분법 공식들은 다 좀 기억이 나시는 거죠? 네? 5 곱하기 x의 7승 이런 거 y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미분하는 거 이런 거는 큰 문제 없죠? 맞지? 어?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했더라? 숫자 곱해지는 거는 빼놓고요. 요 놈만 미분하시는 거예요. 자, 요 놈만 미분하면 7 곱하기 x의 6승이고 5는 그대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 동의되셨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해서 35 곱하기 x의 6승 여기 한 차수 내리는 거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y가 3x의 세제곱 빼기 4x의 6승 플러스 뭐 7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자, 요 놈을 미분한다 그러면 y 프라임이라고 쓰는데 원래 정확한 명칭은 dx분의 dy라고 쓰셔야 돼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따지는 거죠. 자, 그럼 요거는 좀 빨리 하면 얘랑 곱해서 9x의 제곱이고요. 빼기 12x의 5승이 될 거고. 자, 숫자는 미분하면 몽땅 다 0 돼버려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y가 3x 빼기 5의 7승이다 이렇게 돼 있을 때 합성함수의 미분법 기억나세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 전체는 뭐라고 생각해요? t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그래프 그려드렸던 거 있죠. 그러면 일단 이거를 갖다가 y 프라임을 하면 dx분의 dy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를 t라고 생각하고 t로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t의 7승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7 곱하기 t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시 써주셔야 되고요. 6승이 돼야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t로 치환했던 요 놈을 갖다 다시 미분한 걸 반드시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얘를 미분하면 뭘 곱해주셔야 돼요? 3을 곱해줘야겠지.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푸실 때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3-5x가 있었다라고 합시다. 자, 요 놈을 미분하라 그랬다고 칠게요. 자, 몇 가지 사전을 볼게요. 자, f의 x를 미분하라 그러면 이걸 갖다 우리가 쓰는 방식이 뭐였어요? 요 놈을 f 프라임 x라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요것이 미분했다라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놈을 미분하라는 얘기는 x로 미분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요 놈을 x로 미분한다면 자, 요거 전체를 뭐라고 생각해요? t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맞지? 그럼 ft를 t로 미분하면 그냥 f 프라임 t라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놈을 자, 요 놈을 미분했다 그러면 f 프라임 3-5x라고 그냥 프라임을 써놓는단 말이에요. 곱하기 요 놈을 갖다가 x로 미분하면 -5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5를 꼭 곱해 주셔야 미분이 끝나는 거죠. 요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자, 근데 아까 질문을 받다 보니까요, 되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못하는 게 여기에 만약에 3승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아까 숫자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 요 놈만 미분해서 5는 그대로 붙이라 그랬죠. 맞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근데 왜 웃기는 건 뭐냐면 x세제곱 곱하기 5를 뒤에다 써놓으면 또 못해요. 또. 자, 앞에 걸 미분하면 이거 숫자가 곱해져 있는 건 숫자는 나중에 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3x 제곱이고 5를 곱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다시요. x 세제곱 곱하기 f의 3 이런 것도 왜 헤매고 다니냐는 거예요. 이거. 자, 뭘 모르나 봤더니 f의 3이 숫자라는 사실을 인식을 못해요. 근데 은근히 이거 되게 많이 헷갈리나 봐요. 자, 이 문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f의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예요. 단지 가르쳐주지 않았을 뿐. 자, f의 3이 여러분이 뭘 주시면 f의 3이라는 것과요. f 프라임 3이라고 하는 것을 요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은근히 잘 많이 헷갈려가지고 틀리는데
자,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었다고 칩시다. 그럼 f의 3은 어떻게 구하냐면 x에다가 3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9라고 하는 값이 나오니까 결국 얘는 어떠한 숫자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f'3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f'x를 구한 다음에 거기다가 3을 집어넣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f'x를 먼저 구해야 돼요.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f'3은 6이다라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제 질문이 이런 얘기예요. f'3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f의 3을 미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f의 3은 숫자가 됐죠? 이놈을 미분하면 얘는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자, x세제곱 곱하기 fx를 갖다가 미분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얘가 숫자니까요. 미분은 얘만 하고 f의 3은 그대로 따라 붙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하고 f의 3은 그대로 따라오셔야 돼요. 숫자가 5가 있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게 아까 질문 겁나게 나왔어요. 이거 구분 못해서 이게 구분 잘 안 처음에 잘못하면 헷갈리거든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자, 곱하기 미분법 어떻게 됐더라? 2x 플러스 1 곱하기 만약에 3x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곱하기의 미분법 어떻게 했더라? 하나씩 미분하시는 거예요. 원래 뭐 복잡한 식이 아마 여러분들 보면 이거 증명하는 문제도 있을 건데요. 자, 곱하기가 2개면 식도 2개의 항으로 갈라져야 돼요. 이렇게. 자, 얘를 미분하니까 2가 될 거고요. 뒤에 거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를 미분하니까 6x다.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으시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되셔야 제가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어렵게 안 풀고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로피탈 기억나시죠? 0분의 0일 경우에 미분 따로 한 것을 갖다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할게요. 117쪽으로 왔어요. fx가요. x의 세제곱 빼기 3x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x가 0에서 3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율과 여러분 평균 변화율에다가 밑줄을 빵 치셔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은 점이 2개. 즉 평균 변화율이 말이라는 말이 나오면 2점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아주 독해처럼 생각을 해야 돼요. 평균 변화율 2점. 자, x는 C에서의 미분 개수. 근데 여러분 미분 개수란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개는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미분 개수나 순간 변화율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과 순간 변화율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온 상태에서는 딱 한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평균 변화율은 2점이어야 되고요. 순간 변화율은 한 점에서 묻는 겁니다. 자, 그럼 x가 0에서 3까지 변한다 그랬으니까 x가 0에서 x가 3까지 변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2점이어야 되니까 x에다 0 집어넣은 y는 0일 거란 말이에요. 자, x가 3이면 27이니까 18이 됐겠죠. 됐죠? 평균 변화율을 어떻게 구하시는 겁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구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여기서 여기 빼니까 3분의 18이 될 거예요. 그러면 6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얘가 아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건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할 때 이 기울기가 6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그러면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 것은 순간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점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이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지는 애는 반드시 있겠죠. 없을 수는 없잖아요.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기가 아마도 얘랑 똑같아지는 여기쯤에서 여기가 C가 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지금 정리한 이게 나중에 평균값 정리라고 해서 나와요.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데 결국은 같은 얘기입니다.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이 점은 반드시 0과 3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자, 요 C 값이 C가 얼마냐, 여기가 어디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뭐가 되면 되는 거죠? 6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C에서의 미분 개수를 구한다면, 자, 만약에 미분까지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짓을 하셔야 돼요. 자, 요거 식을 쓰는 법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은데요.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 자, C에서의 미분 개수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림 그리셔야 돼요. 요 그림이 순간적으로 나와야 된다. 여기가 뭐겠어요? C겠죠? 자, 요걸 H라고 놓습니다. 그럼 X의 증가량은 H분의 해야 H가 0으로 가야 이게 이 점으로 들러붙는 게 될 거 아니에요. 자, F에 C 플러스 H 빼기 F의 C다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들 이제 빨리빨리 보는 것 때문에 제가 아무리 미분을 했다 해도 정의는 정의니까요. 여기랑 여기랑을 어떻게 쳐다보세요? H가 0으로 될 때 두 값이 어디에 들러붙는지 보세요. 이거 C이고 C죠? 두 주점이 C에 들러붙는 거잖아요. 이때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밑에서 맞는다면 이것이 F'C의 정의다라고 하는 거 정도는 봐두셔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것을 정의대로 쓰게 되면 어떻게 문제를 푸셔야 되냐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F에다 C 플러스 H를 넣어요. C 플러스 H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C 플러스 H가 될 거란 말이에요. 빼기 F의 C니까요. C의 세제곱 빼기 3C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이것의 극한값의 문제를 풀면이 되는데 여러분 이 짓을 쫙 해서 미분계수 구하는 방법 다 해서 도함수까지 갔다는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도함수의 정의가 뭐죠? 도함수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F'C를 구하면 미분계수잖아요. 그쵸? 이거를 갖다가 F'X를 구해놓으면 이것이 도함수예요. 그렇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F'C를 갖다 구하려면 여기 X를 구하려면 여기다 X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하기 싫어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걸 해서 나온 게 뭐예요? 미분법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 오신 분들은 이놈을 갖다가 이 정의를 안 쓰고요. 그냥 미분을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한 거랑 미분을 한 거랑은 똑같다라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게 미분법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짓을 안 하고요. 그냥 F'X를 구해버립니다. 여기서. 미분법 공식을 써서 제일 마지막 걸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3x 제곱 빼기 3이 되겠죠? 이게 도함수잖아요. 도함수는 x에서의 기울기를 말하는 거니까 자, c 있을 때 c를 집어넣으니까 3c 제곱 빼기 3이 자, 그럼 이것이 순간 변화율이 이 값이 6과 똑같아지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자, 그럼 얘가 9니까요. c 제곱이 3이어야 되네요. 그래서 c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됐겠죠. 마이너스 루트 3은 왜 버릴까요? 여기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도 하나 있을 거고 여기도 하나 있을 건데요. 양수 c 그랬으니까 플러스 루트 3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후다닥 하나 문제 풀고 갑시다. 자, 180번 문제예요.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냥 나올 것 같아요. 다음 함수 fx의 그래프는요, 오른쪽 그림과 같고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자, 해석 뭐라 그랬죠? 평균 변화율 해석 뭐라 그랬지? 2점이라 그랬죠? 그래서 점 2개를 찍으세요. x가 a에서 b까지 변할 때 하고 2점을 연결한 기울기를 쓰시면 돼요. 그게 평균 변화율이죠. 맞죠? 자, 그럼 x는 c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면 순간적인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랑 기울기가 같아지는 c는 몇 개가 될까요?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애는 당연히
두 개가 되겠죠. 답이에요. 끝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서부터 B까지 변해나갈 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것의 기울기랑 똑같아진 애는 여기하고 여기 두 군데가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181번 문제요. 난이도가 있어요. 자, 이건 시간 드릴게요. 풀어보세요.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다 밑줄을 그셔야겠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a제곱 빼기 1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이는 당연히 a 빼기 1이 되는 거 맞겠죠? 자, 이 길이는 정의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있으면 이 길이는 정의가 될 거라고요. 근데 이 길이를 정의할 때 제가 굉장히 귀엽게 써놓은 게 뭐냐면 저는 a 빼기 1로 다 약분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썼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t래요. 그렇게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a 빼기 1로 약분을 했다고 치면 여긴 1이 될 거고 여기는 a 플러스 1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를 구한다면 거기다가 a 빼기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는 어쨌든 크든 작든 상관없는 거니까. 자, 그래서 자, 요거를 갖다 피타고라스 정리했더니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 더하기 1이니까요. 정리했더니 L제곱은 이렇게 나와요. 그럼 L은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얘는 구한 건 이거고요. 여기다가 A 빼기 1, A 빼기 1, A 빼기 1을 곱하면 이 길이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이 문제의 밑줄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이 문제의 가장 흉악한 거는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죠. 1보다 큰 모든 실수 A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1보다 큰 모든 실수 A라고 하는 말은요. 1보다 아주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1보다 아주 조금 커도 된다는 거예요. 즉 A가 1에 들러붙어도 된다는 것 뜻하는 거예요. 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A가 1에 들러붙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요. A가 1에 붙어도 상관없다는 얘기니까요. 결국 A가 한없이 1에 가까워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1에서의 순간적인 비율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를 계산해주면 이게 기울기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a-1분의 a-1 곱하기 루트 a의 a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있는 요게 이거분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리미트 a가 한없이 1에 들러붙어도 된다는 것이 1보다 큰 모든 실수 a라는 뜻이에요. 되게 어이없는 얘기를 그러니까 요 해석이 안 되면 이게 뭔 소리야라는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a가 1에 들러붙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주 조금만 들러붙은 애도 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포인트는 1보다 큰 모든 실수 a라는 뜻이 돼요. 모든 게 된다는 얘기니까. 자, 그럼 a는 약분하고 a가 하나 1에 가까워지니까 루트 2가 되네요. 예? 3이군요. 여기가 2군요. 왜 답이 안 나와요? 한숨 쳐다보고. 요거 이해되셨어요? 아마 여기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181번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의 허점은 그겁니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해석은 F'1이라고 하는 것은 1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의 기울기를 뜻하는 건데 얘가 들러붙어야만 F'1이 될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A가 한없이 1에 가까워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118쪽에 있는 문제는요. 자, 여기에서는 이 식이 기하학적으로 즉 이 식이 주어졌는데요. 이 식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정리입니다. 어떤 식이 무슨 뜻이 있느냐는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함수, 기함수도 나올 거고 뭐 그 함수 칠형제에 나와 있는 함수 방정식도 튀어나올 거고 이제 이게 그 수투하시면서 미적분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튀어나올 얘기들이긴 한데 지금 여기서는 뭐만 정리를 할 거냐면 식이 기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이거부터 A분의 F의 A라는 것의 말의 뜻이 뭘까요? 라는 것부터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수로 되어 있는 경우 대부분 다 뭘 뜻하는 거죠?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그래서 요 식은 요 말이 무슨 뜻이에요? 뒤에다가 빼기 0, 빼기 0을 써놓은 거예요. 요거에. 빼기 0, 빼기 0을 써놓은 겁니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0,0에서요. A, F의 A까지 이것의 기울기를 뜻하는 것이 A분의 F의 A. 근데 여기는 0, 0이기 때문에 둘 다 빼기 0, 빼기 0을 빼놓은 거잖아요. 기울기를 뜻하는 식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시요. A-1분의 F의 A를 보는 눈이 딱 잡혀야 돼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A, FA라는 점은 알겠죠? 1,0입니다. 얘는 그러니까 당연히 1,0에서 A, FA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즉 분수로 되어 있으면 기울기를 뜻하는 겁니다. 분수는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근데 얘를 기울기로 안 보고요. 식으로 보시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기울기로 보셔야 돼요. 다시요. 그러면 B-A분의 F의 B 빼기 F의 A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기울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A, FA에서 B, FB의 기울기를 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셨죠? 두 번째 얘기입니다. F'A가 자, 그 전까지는 안 배웠던 놈들이 이제 이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F'A라고 하는 것은 뭐죠? A에서의 순간적인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식의 문제가 이런 식으로 생겨먹었다고 칩시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럼 F'A는 요것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예요. F'B는 이것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죠. 당연히 누가 커요? F'A가 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실 거는요.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칩시다. 그럼 F'A는 여길 거예요. F'B는 이걸 거예요. 그쵸? 요게 기울기가 F'A가 될 거고요. 요것의 기울기가 F'B가 될 거예요. 자, 프라임 A가 커요? 프라임 B가 커요? 이거 헷갈려서 틀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 좀 쉽게 얘기해 볼게요. 자, 얘가 1번의 기울기요. 얘가 2번의 기울기예요. 자, 기울기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 헷갈리죠? 1번과 2번 중에서 누가 클까요? 2번이 커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마이너스 7하고요. 마이너스 1하고요. 누가 커요? 이건 알아요. 근데 얘로 물어보면 헷갈려 해요. 이건 마이너스 7이고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 큰 거예요. 근데 그럼 뭐 때문에 헷갈릴까? 기울기를 가파른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울기는 가파름의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가파름. 누가 더 가팔라? 얘가 더 가팔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뭐랑 또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냐면요. 여기서 출발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게 제 속도를 잘 보세요. 속도를 잘 보세요. 얘가 이쪽이 이제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입니다. 얘가 잘 보세요. 1번이요. 요 순서로 가는 거예요. 1번이에요. 1번. 2번이요. 2번이요. 1번이요. 자, 속도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다시요. 자, 속도 잘 생각하세요. 속도. 자, 속도는 1번이 커요? 2번이 커요? 이게 헷갈리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플러스 속도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속도예요. 자, 얘의 속도가 1이었어요. 얘의 속도가 마이너스 10이었어요. 속도는 마이너스가 없대요. 방향성에 따라서.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1이 커요? 마이너스 10이 커요? 그럼 1이 커요 라는 대답은 잘해요. 근데 그럼 뭘 모르는 거냐면요. 속도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뭐랑 헷갈릴까요? 빠르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기라는 것과 속도라는 얘기는 달라요. 빠르기랑 속도는 다른 겁니다. 얘는 되게 천천히 갔잖아요. 그죠? 근데 어쨌든 얘는 플러스예요. 겁나게 빨리 갔죠? 근데 얘는 마이너스예요. 그럼 플러스가 커요? 마이너스가 커요? 라는 단순한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플러스 방향으로 간 게 당연히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 방향. 즉 속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기울기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가파름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기울기를 이상하게 근데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국에 있는 애들이 고등학생들이 다 헷갈려 해요. 얘랑 누가 커? 그러면 대답 잘 못합니다. 얘가 더 가팔라 보이거든. 급격해 보이거든.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급격한 경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울기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어요. 기울기는.
그래서 마이너스로 얘가 작은 거고요. 얘가 커지는 겁니다. 점점. 이해되시겠어요? 속도도 마찬가지예요. 속도도 플러스 방향이 있고 마이너스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당연히 마이너스보다는 커요. 문제는 여기서 속력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져요. 속력은 속도에 절대값을 씌워놓은 게 속력이에요. 그거는 이건 빠르기를 얘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절대값을 씌우면 당연히 마이너스 10이 절대값 씌우면 크잖아요. 절대값을 씌워놓으면 그것을 속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빠르기만을 얘기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의 크기에 대한 비교는 여러분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크기에 대한 얘기. 자, 그럼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나면 자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2번 문제 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의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하고 fa, b, f의 b가 이렇게 그림과 같이 있어요. 평균 변화율과 미분계수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용해서 f'A, 자 1번 볼게요. f'A랑 f'B는 누가 커요? f'A가 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B-A분의 FB 빼기 FA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평균 변화율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가 하나 이렇게 생겨서 하나는 요 놈이고요. 하나는 이 놈이고요. 하나는 이 놈이 됐잖아요. 그럼 제일 급격한 놈은 이 놈이 1등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2등이고 요 놈이 3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자, 내려가는 거 볼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단순한 질문 하나 물어볼게요. f'A랑 f'B는 누가 커요? 누가 큰 거예요? f'A랑 f'B만 놓고 보세요. 그럼 얘는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가 f'A잖아요. 여기가 f'B잖아요. 그렇죠? 누가 커요? B가 커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쪽서부터 점점 이륙 방향으로 돌면 커지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러면 자 182번 문제로 내려갔어요. 일단 한번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풀어보세요. 자, 기억번호 해석 후에 무슨 뜻인지만 아시면 되죠? 여기에 뭐가 빠진 거예요? 0,0이 빠진 거죠. 맞죠? 그럼 자, 기억번은 0,0에서 A,FA까지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라는 얘기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거는 0,0에서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가 되겠죠. 그럼 당연히 파란색이 큰 거니까 기억은 탈락. 여기까지 됐죠? 디귿을 먼저 합니다. f'A라고 하는 것은 A점에서의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라고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게 f'A고요. 이 놈이에요. f'B는 요 놈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파란색이 더 큰 거니까 f'A 쪽이 커야 되니까 디귿은 동글뱅이가 됐겠죠. 맞죠? 자, 니은번입니다.
요거를 갖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농락 모드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제가 수업하는 것들을 보시면 대부분 아는 얘기들이 써 있을 건데요. 요 놈을 갖다가 완전히 농락을 해놔요. 장난을 쳐놔요. 이 장난을 치는 게 뭐냐면 이게 원래 여기 이 얘기는 B-A가 밑에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제가 요 놈을 가지고 장난을 쳐놓을게요. 그러니까 자, 농락 모드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농락해놓은 놈을 갖다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자, 제가 요 놈을 갖고 장난칠게요.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써놓냐면 B 곱하기 F의 A가 A 곱하기 F의 B. 자, 요 놈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걸 농락 모드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렇게 써놔요 문제를. 그럼 B 곱하기 F의 B 값하고 F의 A는 이 값인데 그럼 이 값과 이 값을 이 값과 이 값을 곱해? 그럼 넓이 개념이 되어버리잖아요. 곱하기가 되면 우와 헷갈린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농락 모드는요 원래대로 돌리는 방법을 좀 아셔야 돼요. 즉 A가 A랑 붙어야 되고요 B가 B랑 붙어야 되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면 A는 여기인데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요 놈과 요 놈이 붙어야 되고요 B랑 B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요걸 붙이는 거를 잘 보셔야 농락 모드를 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양변에다 A, B를 나눠주겠죠. 그때 조심하실 게 뭐죠? 부호 보셔야 돼요. 부등식은 부호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B를 양변에다가 나눠준다라고 하면 A도 양수고 B도 양수니까 둘 다 양수죠?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은 안 바뀐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A, B를 나눠주면 A, B로 나눠주고 A, B로 나눠주면 A분의 F의 해석 원래 돌아가셔야 돼요. 요게 농락 모드예요. 요 놈도 농락 모드예요. 왜냐하면 이 얘기 있으면 B 빼기 A가 붙어야 기하학적인 개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요 놈을 요렇게 써놨잖아요. 그쵸? 자, 요게 농락 모드를 쓴 겁니다. 그럼 양변에다가 B-A로 나눠줘야 된다.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B-A분의 FB 빼기 F의 A가 될 거고요. 자, 부호 생각하셔야 돼요. B-A는 플러스니까 방향의 변화가 없다가 되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석이 뭐냐면 도대체 Y는 X는 왜 줬을까요? 예요. 자, 미분이나 적분에서 직선 하나를 띡하니 때려주는 것은요 기울기 가르쳐줍니다. 이거 기울기 얼마죠? 1이죠. 이걸 기준으로 삼으려고 기울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미분이나 적분 문제 푸실 때요. 요런 직선 나오잖아요. 그럼 기울기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1이라고 주어진 거구나. 왜? 여기서 써먹으려고 y는 x를 줘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이거보다 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크냐 얘가 더 크냐 안 크잖아요. 탈락이죠. 뭔 말인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근데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하나하나 보실 때요 기하학적인 의미를 내가 잘 쓸 수 있는지 그 기하학적인 의미만 쓰시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거든요. 자, 넘어갔어요. 변형문제 183번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세요. 한마디를 제가 해드려야 되는 문제예요. y는 x 써놨다 그지? 냄새 난다. 자, 기억번은 탈락 맞죠? 원점에서 선 두 개 칙칙 그어보면 알잖아요. 탈락. 니은번이요. 프라임 f 프라임 a하고 f 프라임 b는 f 프라임 b가 크네요. 니은은 동글뱅이 맞죠? 자, 디귿번 농락모드 보이시죠?
자, 그럼 b-a로 나눠주니까 그럼 a에서 b까지 두 점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크다 하니까 이것도 동글뱅이. 맞죠? 자, 그런데 리을번이 여러분들이 따다 하나 정리해 주셔야 되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의 포인트는 여기랑 여기랑의 문제예요. 여기랑 여기랑의 문제. 이거 어디서 봤죠? 이거 뭐죠? 기하평균 얘기하는 거죠. 얘는 뭐죠? 산술평균 얘기하는 거죠. 산술평균, 기하평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요. 시간 하나 써놓으세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그냥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개의 평균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수원에서 뭐라고 배우셨냐면 이거를 등차 중항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두 개를 더해서 반자는 거. 그 다음에 루트 AB라고 하는 것을 1학년 때는 기하평균이라고 배웠는데요. 수 1에서는 뭐라고 배우셨냐면 등비 중항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이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A랑 X랑 B가 있을 때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거는 양쪽 곳의 평균과 같다. 이 X가 등차 중항이고요. 1학년 때 여러분들이 산술평균이라고 배우신 거예요. 자, A랑 X랑 B랑이 등 B 수열을 이룬다면 양쪽 거를 곱한 거는 이놈의 제곱과 같다예요. 그럼 X의 제곱은 A, B를 곱한 것과 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는 루트 A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 1에서는 여러분들이 얘를 등 B 중앙이라고 배웠고요. 1학년 때는 기하평균이라고 배웠어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런데 1학년 때 절대부등식의 성질을 갖고 이리저리 해가지고 결국 나온 게 뭐냐면 산술평균, 기하평균은 보다는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통 쓴 식은 뭐냐면요. A 더하기 B는 양변에 2를 곱해서 2 루트 A, B다라고 하는 것을 산술 기하로 쓰셨던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여기서 는은 언제 성립하죠? A랑 B랑이 어떨 때? 같을 때 성립하는 거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이놈을 이용해서 이놈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이놈은 무조건 어떻게 되죠? 크죠? 산술평균이 기하보다 평균보다 크잖아요. 근데 그러면 무슨 얘기는 f 프라임 p가 있고요. f 프라임 q가 있는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p보다 q가 무조건 어떻다는 얘기가 돼요. 크다는 얘기가 돼요. 자, 이거를 갖다 A, B에서 출발하시면 되게 어려워져요. 이게 산술기하에서 요식을 사용한 거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x가 커지면 프라임도는 줄어드느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p랑 q랑의 관계는 자, A, B를 버리셔야 돼요.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P의 프라임은 이거고요. Q의 프라임은 이거죠. 그럼 Q의 프라임이 더 크잖아요. 탈락?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정리해줘요?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요. X가 커지면 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같을 수도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 되는데 같을 수는 없어요. 왜? A하고 B가 같은 수가 아니죠. 같은 수가 아니니까 P, Q는 같을 수가 없어요. 는은 두 개가 같을 때 성립하니까. 자, 이 문제를 다시 볼게요. 이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X2가
x1보다 크면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문제를 내셔도 돼요. x1보다 x2가 크면 그러면 이 그림상에서요 x의 1보다 x의 2가 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것의 프라임 값은 누가 크냐 이렇게 하니까 2 쪽이 커야 된다라고 하니까 틀렸다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 얘기를 갖다 난이도를 높게 내려고 여기다 산술기하를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셨죠? 자, 넘어갔습니다. 이제. 자, 미분계수의 활용 쪽으로 갑니다. 자, 121쪽이에요. 자, 문제를 184번에 184번 문제를 보고 풀게요. 다항함수 fx 위의 점 a, fs의 접선의 기울기가 2다라는 말의 해석은 f'a가 2다라는 말 동의되시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자, 1번입니다. 리미트 h가 한없이 0으로 갈 때요. h분의 f의 a 플러스 5h 빼기 f의 a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문제를 두 가지 개념으로 볼 거예요. 여기서 여기인데요. 저는 제가 보는 순서대로 볼게요. h가 0에 가까워지면 이 값과 이 값은 들러붙죠. 어디에 들러붙어요? x가 a에 들러붙게 되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y에서 y를 뺐는데 그럼 x에서 x를 뺀 게 분모에 있어야 기울기라는 개념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 빼면 뭐가 맞아야 되죠? OH가 있었어야 되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OH를 만들고요. 여기다가 O를 써주시면 동치 변형을 시킨 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그럼 이 값이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X좌표가 A에 들러붙는 게 되는 거잖아요. H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면.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F'A의 정의가 되는 거죠. 얘가. 자, 앞에다 5를 들러붙이니까 5를 들러붙이고 이놈이 2라 그랬으니까 답은 10이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쓴 거는 정의로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 h가 한없이 0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극한의 문제를 푸는 거로 이제 로피탈을 쓸 거예요. 자, 여기다 0 집어넣으면 0이죠? 분모가 0이죠? 분의 h가 0으로 가면 이것도 0에 가까워지겠죠? 0분의 0이 됐을 때 쓰시는 거예요. 0분의 0이 됐을 때 극한은 그대로 써놓으시고요. 자, h가 0으로 가니까 뭐로 미분하시냐면 h로 미분을 하시는 거예요. 자, h로 미분하니까 여기 뭐 돼요? 1분해가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미분할 거예요. h로 이거 f 프라임 a 플러스 5h 요걸 t라고 생각하고 그냥 프라임을 쓰시는 거죠? 맞죠? 곱하기 요 놈을 미분한 놈을 반드시 곱해주셔야 돼요. 근데 뭐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h로 미분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곱하기 5가 들어가야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조심하세요. 이거 f'A 하시면 안 돼요. f의 a는 숫자죠. 숫자는 미분하면 없어져야 돼요. 자, 이래놓고 h가 하나씩 0으로 갑니다. 그럼 f'A가 될 거고요. 곱하기 5를 쓰니까 답은 동일한 값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연습합니다. 자, 2번, 3번 후다닥 해보세요.
자, 세 번째 문제만 제가 예를 들어서 써놓으면 이렇게 써놓는 거 잘 되셨어요? 그래서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안 되면 로피탈 배우셔봐서 소용이 없어요. 합성함수의 미분법 편안하셔야 돼요. 자, h가 0으로 가니까요. 3 곱하기 f'a가 되겠죠? 자, h가 0으로 가니까 요놈 때문에 다 0이잖아요. 답은 뭐 6 이런 식으로 답을 쓰시면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제가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이원 쓰실 거면 확실하게 쓰셔야 되니까 122쪽으로 갔어요. 순서 조금 바꿀게요.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의 1번 문제 해보세요.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분법 숙지가 안 돼 있는 상태라서 자, 일단 앞에 거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를 갖다 변형을 시켜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피탈을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짜 고수들은 뭔 짓을 하냐면요. 약분할 거 약분하고 로피탈 쓸 때 로피탈 써버려요. 자, 이제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자, 보세요. 요놈의 문제인데요. 자, 일단 첫 번째요. x가 없이 1로 갔죠. 그럼 분모가 0이죠. 자, 여기다 1 집어넣었으니까 f의 1이 1이니까요. 1의 제곱 빼기 1도 0이잖아요. 0분의 0 나왔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 놈을 갖다가 자, 로피탈을 쓰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얘를 미분을 합니다. 그럼 뭐 되죠? 1분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요 놈을 미분하는데 자, 문제는 뭐예요? 이 미분법이 어떻게 하는지가 헷갈린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x가 아닌 모든 것은 t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가 아닌 모든 것은 t다. 그럼 요것이 t로 보이셔야 돼요. 그럼 t제곱을 미분하면 2t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 곱하기 t니까 fx잖아요. 그런데 곱하기 반드시 뭘 하셔야 돼요? 요 놈을 t로 놨으면 반드시 얘를 미분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f'x가 되겠죠. 숫자는 미분하니까 날아갔을 거 아니에요. 요걸 쓰실 줄 알면 변형 안 하셔도 돼요. 요걸 쓸 줄 알면 변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x가 그럼 1로 가야 되니까 2 곱하기 f의 1 곱하기 f'1 값을 구하시면 답인데 요 놈이 1이라 그랬고 요 놈은 3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6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요 놈을 갖다가 변형을 시킨다면 어떤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 거냐면 이렇게 변형을 시키셔야 돼요. x-1분의 요 놈은 합차를 쓰니까 fx 빼기 f의 1 곱하기 fx 플러스 f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잖아요. 합차를 썼으니까. 자, 이건 변형을 시킨다면 변형을 쓰시는 건데요. x가 없이 1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요 놈이 곱하기로 돼 있죠. 근데 f의 1 여기다 1 집어넣으면 f의 1 더하기 f의 1이잖아요. 이건 숫자죠. 이걸 빼내버릇하세요. 이걸 빼내버릇하세요. 극한의 문제를 그러니까 나는 로피탈로 죽어라고 풀 거야. 나는 극한으로 죽어라고 풀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일단 극한의 문제에서는요. 빼지는 놈이 있을 때 빼버리는 게 제일 중요한 간결한 풀이거든요. 그러면 요 놈을 빼버려요. 여기다 f에 1 집어넣으니까 f의 1은 1이고요. 1 더하기 1이니까 이건 2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없애고 2를 바깥으로 따로 빼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놈인데요. 요 놈은 야, 우리 요 정도는 알자. 여기서 여기 빼기 딱 있잖아요. x가 1에 가까워지면 이게 f'1의 정의다. 물론 로피탈 쓰셔도 됩니다만. 그럼 여기다가 2배 하니까 답은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근데 자꾸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는요. 난 죽어도 로피탈이고 난 죽어도 뭐 저기 정의대로 풀 거야. 이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볼게요. 원래 여러분들 이 문제 풀으라 그러면요. 요거 변형시켜서 막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x가 하나씩 1로 가니까 이놈이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를 x-1이라고 놓고요. x 플러스 1분의 1을 따로 빼놔도 상관없잖아요. 왜? 얘는 수렴하는 애잖아요. 그쵸? x가 1 들어가니까 이거 2분의 1이니까 바깥으로 뽑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요 놈에서 정의로 풀던 로피탈로 풀던 마음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요 짓을 잘 하셔야 극한이나 미분계수가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숫자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숫자는 바깥으로 쭉쭉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볼게요. 제가 왜 이놈을 갖다가 그냥 로피탈 없이 그냥 정의로 안 가르쳐주고 정의도 해도 되지만 물론 이거 정의로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그럼 이건 무슨 짓을 하셔야 되냐면 자, 첫 번째 정의대로 볼게요. x가 한없이 1로 갈 때 x-1분의 여기를 x 곱하기 f의 x 빼기 x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자, 제가 묻고 싶은 건 이거 할 자신이 있냐는 거예요. 빼기 x 더하기 x 쓸 수 있을 자신이 있느냐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얘는 이걸 x로 묶어서 fx 빼기 1이 나와요. 얘는 x로 묶고요. 요 놈은 fx 빼기 1이 되고요. 분의 x 빼기 1이 나와요. 더하기 x 빼기 1분의 x 빼기 1인데 요 놈은 따로 떨어지니까 1로 떨어져서 나오겠죠. 수렴되는 건 무조건 뽑니까. 근데 요 놈이 뭐의 정의죠? f 프라임 1의 정의가 되잖아요. 자, 제가 여기서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요것을 변형시켜놨을 때 요 변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변형을 시킬 수 있으면 변형을 시킵니다. 자, 변형을 시키는 게 나는 어려워서 안 보인다라고 할 때 쓰셔야 되는데 이걸 쓰시려면 미분법을 자꾸 정확하게 연습하셔야 돼요. x가 1로 가죠. 그럼 여기 0이죠? 분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이것도 0 나왔죠? 맞죠? 그러면 자, 리미트 x가 한없이 1로 갈 때요. 자, 요걸 미분해 버리니까 1이죠? 분의 두 개의 뭐죠? 곱하기죠? 곱하기의 미분법 어떻게 하랬어요? 한 두 개로 하나씩 하셔야 되는. 자, 앞에 걸 미분하고 뒤에 거를 그대로 쓰죠. 더하기. 앞에 거를 그대로 쓰고 뒤에 거를 미분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x가 한없이 1에 가까워지니까요. f의 1 더하기 1 곱하기 f 프라임 1이잖아요. f의 1이 3이라고 그랬고 f 프라임 1은 1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답은 2다라고 답을 쓰시면 되죠.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연습 하나 합시다. 187쪽이에요. 1번과 2번 두 문제 있어요. 자, 해보세요. 굉장히 빨리 풀릴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거만 볼게요. 자, 2 집어넣으니까 0 나왔고요. 2 집어넣으니까 0 나왔죠? 자, 0분의 0 나왔으니까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게요. 자, 밑에 걸 미분합니다. 그럼 f'x가 될 거고요. 분의 위에 걸 미분할 거예요. f'x 제곱 곱하기 2x까지 동의되시죠? 여기까지는 이제 슬슬 연습해서 몸이 착착 배야 돼요. 자, x가 없이 2로 갑니다. 그러면 f'2 분의 4 곱하기 4를 쓰시면 되겠죠? 숫자만 넣으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셨죠? 뭐 좀 그럴싸해 보이는 문제 하나만 봅시다. 자, 123쪽이에요. 발전 문제 192번 문제. 자, 풀어보세요. 자, 볼게요. 자, 이제 제가 슬슬 고수 모드를 발동을 시킬게요. 저는 여기서 x가 0으로 가는, 여러분 그냥 미분하셔도 돼요. 되는데, 제가 어떤 습관을 들이려고 하냐면요. 나와 있을 때 약분이 되거나 뽑을 수 있는데도 무조건 로피컬 때리거나 이런 식으로 살지 말으려고 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분이 되는 놈이 있는데도요, 미분하느라고 끼끼 그러면 식이 막 겁나게 길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약분이 되면 약분, 숫자가 나오면 그냥 빼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은 x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눠지잖아요. 제가 x만 써놨죠? 그럼 x 플러스 2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면 2분의 1이 이렇게 들러붙고 요것만 풀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요게 습관이 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가 나오는 놈들은 그냥 곱하기 되어 있는 게 따로따로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럼 요 놈은 뭐라고 나올 수 있죠? 6이라고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 보면 x의 4제곱 빼기 1 곱하기 fx 분의 x제곱 빼기 1 곱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갖다 미분하겠다고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더하기 뭐 이따위로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x-1 요거 약분 되니까 x제곱 플러스 1만 남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리미트 x가 하나 없이 뭐 1에 가까워졌어요. 그럼 1에 가까워지고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고 되니까 이것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살으시라. 자꾸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요. 제가 요거 습관 들이게 하려고선 계산되는 놈들은 바깥으로 뽑아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면 x가 하나씩 0으로 가니까 0이고요. f의 1은 당연히 2가 나오겠네요. 아마 f의 1은 2다. 뻔한 얘기죠, 그죠? x가 0 갔으니까 f의 1은 2여이겠고요. 그 다음에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게요. 자, 요건 1분의 f 프라임 x 플러스 1이고 곱하기 1이죠? 물론 쓰나 마나였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리미트 x가 함수 0으로 가니까 f 프라임 1은 6이다라는 식이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x가 함수 1로 갑니다. 그럼 여기 0이고 0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이거 변형시키셔도 좋고요. x가 1로 갈 때 자, 미분하면 1분의 f 프라임 x 제곱 곱하기 2x다. 이게 좀 빨라지면 돼요, 이제. 자, 1로 가니까요. f 프라임 1 곱하기 2가 되는 거 이게 6이었잖아요.
답은 끝난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극한으로 나갔을 때 이거 되나요? 다 됩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푸셨던 것들 중에 극한에 분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이렇게 푸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디로 가실 거냐? 뒤로 한 문제만 딱 갔다 올게요. 141쪽에 자, 마프리킴 문제 5번 있어요. 141쪽에 마프리킴 5번에 3번 문제예요. 풀어보세요. x에다 1을 넣었습니다. 분모 0이죠? 분자도 0이죠? 맞죠? 그냥 미분해버리세요. 그럼 뭐 돼요? 1분의 9x의 8승 빼기 15x 제곱 더하기 10이 나오죠? 거기다 1 집어넣으세요. 그게 답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그럼 변형 중에서 골치 아픈 문제가 있어요. 122쪽으로 돌아왔습니다. 3번 문제로 왔어요. 자, 루트가 있는 극한의 계산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극한 문제를 풀 때요. 일단 일반적인 A, B에 대한 것은 나중에 편한 풀이가 있어요라고 했지만 루트하고 분수는 변형하는 방법을 해서 한 문자로 바꿔서 소거하는 거 연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왜 그러냐? 문과는 루트의 미분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얘는 유리화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루트의 미분법을 모른다는 얘기는 로피탈을 못 쓴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현재 상태로. 자, 그래서 첫 번째 루트나 분수가 있는 경우에는요. 일단 여러분들이 뭐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유리화, 분수는 통분, 요거를 해서 약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x에다 일렀더니 얘도 0이고 여기도 0인 건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유리화를 루트가 두 군데 있으니까 두 번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풀어야 돼요. x가 함수 1로 갈 때, 자, 분자에다가요, 루트 x 플러스 1을 곱할 거예요. 그쵸? 그럼 분모는 이거 제곱 더하기 1이니까 x 빼기 1이 남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분자에다가는요, 루트 fx 플러스 루트 f의 1을 곱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위에다는 제곱 빼기 제곱을 할 거니까 fx 빼기 f의 1을 하겠죠. 저는 밑에 것도 한 거고 위에 것도 한 거예요. 그냥 두 번을 저는 좀 빨리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빨리 하면 되느냐? 이것의 플러스를 위에다 곱하세요. 그 다음에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의 부호 반대를 밑에다 쓰세요. 그럼 제곱 빼기 제곱을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고수냐 하수냐의 차이가 드러나요. 사실은 아까 여기서 1에 갈 때 저는 빼고 싶은 마음에 굴뚝 같았어요. 얘는 숫자잖아요. 2를 바깥으로 뽑습니다.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f의 1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f의 1은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1 더하기니까 이것도 2를 바깥으로 뽑습니다. 그럼 결국 얘만 남잖아요. 여기는 f'1이잖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이건 사실 수투에서 써먹는 개념은 아니에요. 지금 이 정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 흐릿하게 해놨는데요. 만약에 나는 이거는 거 변형시키는데 진짜 유리화도 자신 없어 라고 하면 미분도 가능해요. 대신에 뭘 할 줄 아셔야 되냐면 그럼 루트 x의 미분법을 아셔야 돼요.
근데 얘가 특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보세요. 자, 얘가 x의 2분의 1승이죠. 그럼 얘를 미분하면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냐면 요 놈은 앞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2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될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지수는 분자 분모가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루트 x 분의 1이니까 여기가 루트 x 분의 1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루트 x를 미분하면요 2 루트 x 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이 공식을 외워두시면 쓸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요것을 미분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자, 모든 미분은 똑같아요. x가 아닌 모든 것은 t라고 생각하시죠. 루트 x의 미분법을 알면 2 루트 t 곱하기 얘를 미분하면 2x 이렇게 하시면 돼요. t라고 생각하면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 루트 t를 t로 미분하면 2 루트 t분의 1 2 루트 t분의 1 얘를 t라고 생각해요. 근데 곱하기 t로 된 건 반드시 얘를 미분한 걸 곱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루트도 미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 fx는 미분 어떻게 합니까? 이건 t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2 루트 t 분의 1 곱하기 얘를 미분하는 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제가 색깔을 해놓은 거는 완전히 필수사항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혹시 이과 가실 양반들은 어차피 루트에 미분을 하셔야 되니까 그냥 설명해 드린 것 뿐입니다. 이제 그럼 분수도 사실은 다 그럴 수 있는데 익숙하게 쓸 거냐 말 거냐인데요. 그냥 지금은 유리화를 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해놓고 갑시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죠? 자, 그럼 백을 해서 121쪽으로 돌아왔어요. 자, 요거는 쉬었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단 쉽시다. 너무 복습을 했다. 미안.